올해 연말부터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재부 국감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기준은 3억으로 가족 합산제는 폐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시장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수출 기업과 해외 주식 투자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환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있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주식 양도세 대상을 3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홍 부총리의 국감 발언을 보면 3억은 유지하되 가족 합산을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장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주식 양도세 문제에 관한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이 아주 확고하고 또 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여러 이 의원들의 파상적인 질의에 대해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그러니까 이 3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그것을 대주주로 간주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 이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33%까지 물리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개미 투자자들, 특히 동학개미를 비롯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대주주의 기준을 급격하게 낮추느냐. 현재는 지금 대주주의 기준이 10억이거든요. 10억이 안 되면 대주주 분류가 안 되는데 이제는 3억부터 10억까지 그 부분도 다 대주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시장에서도 정시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대목을 대주주 3억 원 기준을 좀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특히 2주 전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공동으로 이 대목은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구두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여야의 국회 의견에 관계없이 정부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간다. 이 대목을 확고히 밝힌 것으로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한 데는 정책의 안정성 이미 2년 전에 밝혔다. 그다음에 이렇게 3억 원 대주주로 가도 정권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세 균형, 형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처다. 입장이 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증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57조 원을 순매수했던 개인들이 10월 들어서 팔자로 돌아섰고 12월에는 뭐 9조 원이 시장에 풀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학개미들의 주장인데요. 그동안에 동학개미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권 순매수 규모로 57조 원까지 늘렸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쇼크를 겁을 내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연말에 특히 12월 달에는 무려 9조 원 정도의 동학개미발 이 매도 폭탄이 올 것이다.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도 이제 기획재정부나 홍남기 부총리는 그것은 근거가 명확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꼭 이 대주주 3억 원 그 기준보다도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서로 이 9억 원을 10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어도 실제로 주식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지금 시각입니다. 네, 지금 분석 결과 보면 3억으로 바뀌더라도 과세 대상자가요. 전체 투자 인구의 0.36% 정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이 큰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대목이 지금 바로 이 현재 정권 시장이 들끓고 있는 가장 핵심 요인인데요. 지금 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나누었을 때 새로 이 대주주 기준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 사람의 수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0.3% 정도 그러니까 1,000명 중에 뭐 3명 정도. 그죠? 그러니까 크게 많은 숫자는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이 지금 흥분하는 것은 주식은 다른 상품하고 달라서 시장에 이 매매가
미치는 영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만약에 0.36%라 하더라도 그 인구들은 대부분 대주주 주식 투자 규모가 많은 사람들일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거에 팔면 주가가 떨어진다. 예. 그렇다면 그 주가 하락은 주식 투자자 전 인구 800만 전부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개미 예. 투자자들의 주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그런 인과관계 성립의 과연 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9조 원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9조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9조 원이라는 숫자는 현재 주가 하락 금요에다가 그다음에 이 10억 원을 3억으로 낮출 때 영향을 받는 사람 그 대목을 이제 계산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정부가 이 대주주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낮췄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억 원인 지금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왔거든요. 그때마다 12월 달에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계량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그러니까 9조 원인데 이것은 바뀔 수는 있죠. 다만 조건이 똑같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 하면 9조 원이 매도 폭탄이 나올 수가 있다는 하나의 가정적 이 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달러당 1,131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소폭 반등을 한 모습이지만 지난 3월에는 1,280원까지 올랐었단 말이죠. 달러 가치가 꽤 하락한 모습을 결과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 약세를 보이는 배경은 뭔가요? 예, 환율은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거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거래하지 않는다면요.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환율의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 하는 이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지금 트렌드로 놓고 볼 때 환율 하락세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주 가파른 속도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돈을 줬을 때 그 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불할 돈의 규모가 줄어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달러를 바꿀 때 적용하는 그 비율, 교환 비율이 낮아진다 이런 건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때 장중으로 기준하면 거의 1,300까지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때에 비했을 때 지금 1,130원대까지 왔다는 것은 단기간에 가장 빠른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볼 때도 자본주의 경제권에서 시장 경제권에서 한국의 통화 가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제일 빨라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 경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환율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잘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앞서서 주식 얘기도 했으니까 미치는 영향들을 같이 짚어보고 싶은데 3분기 해외 주식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혹시 뭐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이런 환율과의 관련성도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 급격한 변동으로 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바로 서학개미들입니다. 동학개미가 아닌 서학개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때 경제를 살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그중에도 특히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한 분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서학개미들은 미국 증권시장에서 서로 주식 매매에 성공해서 많은 시세 차익을 누렸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원화로 다시 바꿀 때 환율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1만 달러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1,2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금액이 줄기 때문에 환차손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세 차익보다 더 커서 그게 그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는 성공하고 환율 때문에 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의 피해자가 서학개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뭐 테슬라도 그랬고 이렇게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환율 우리 주식 투자자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최근에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에서 특히 미국 증시의 IT 기업들의 상승 속도 비대면 상황에서요. 그것이 훨씬 더 높고 그런 환율은 또 장기적으로 최근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는 그 시세 차익으로도 돈을 벌고 네. 또 환차익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관성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적어도 환율 환경이 아주 급변했다. 그런 면에서 서학 개미들도 이 외환 시세 차익이냐 차손이냐 이것을 잘 따져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지도 좀 분석을 해주시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게 뭐 1,100원 선도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제 수출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이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우리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수출 기업들은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 1달러를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300원 환율이었다면 1,30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환율이 1,100원 떨어지면 1,100원, 약 200원 정도로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수출 규모가 수조 원이라고 그러면 그 차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달러보다는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 변수입니다.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크게 많이 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우리보다 지금 더 급속하게 가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위안화 환율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 속에서도 오히려 수출업자는 속으로 웃을 수출업자가 많다. 네. 다만 미국에 수출하는 쪽이라든지 유럽에 수출하는 쪽에는 상당한 환차손이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럼 앞이 환율이 그러면 중국발 요인이 뭐냐?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에 아주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의 중심을 수출 유지에서 내수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보도가 됐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연일 지금 중국 경제를 내수로 다시 리셔플링을 한다. 다시 네. 짠다. 근데 중국이 지금 이 샤오강 사회라고 그래서 2020년까지 인민들이 배불리 먹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 꿈이었는데 목표는 수치상으로는 달성이 됐어요. 수출도 많이 하고 GDP도 늘었는데 그런데 중국 내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민들의 소득 수준이 진짜로 좋아졌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너 달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를 내수 위주로 살리자. 내수 위주로 살리려면 위안화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 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의 수입이 급격히 늘고, 그래서 중국이 하나의 세계의 공장으로서 다시 급격히 뜨고 있는 이것이 우리 환율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되면 예, 예. 네. 미국이 부양책을 더 펼 테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더 하락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인, 중국발 요인과 미국발 요인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경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얘기해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5년 연장했고요. 규모는 70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콩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예, 굉장히 의미가 크고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네.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요. 특히 코로나 전국화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우려가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외환 관리가 잠깐 삐걱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네. 중국과의 통화 수합 70조 어마어마한 규모죠. 지금 종전의 통화 수합 규모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통화 수합이라는 게 위기 시에 우리가 중국 돈 갖다 쓸 수 있고 또 중국이 위기되면 한국 돈 갖다 쓸 수 있다. 네. 서로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는 거 하나씩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외환 부족이 생겼을 때 굉장히 큰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13개국과 통화 수합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미국하고 캐나다 빼면 나머지는 다 허울만 통화 수합이지 실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통화의 국제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서 우리가 일본과 통화 수합 결렬되고 네.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한중 통화 수합 증가된 것이 잘 메꿔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그 통화 사업의 금액을 늘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위안화를 세계 통화로 국제 통화로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중국이 미국에게
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금융 부분에서 약하다. 네. 그래서 위안화를 쓰는 나라의 숫자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위안화의 국제적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좀 소탐 대시를 한 거죠. 한국을 버리고 징용 문제 때문에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안 하고 빠져나간 공간을 중국이 숫자를 더 늘림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안화 거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통화 스와프는 돈을 실제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비상시에 끌어다 쓰는 것인데 서로가 안전장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사실은 돈도 실제로 끌어가지 않으면서 네. 통화 스와프를 설치했을 때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좀 정평이 있었고 중국으로서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